존경하는 39만 세종특별자치 시민 여러분, 상병헌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최민호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채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끝없이 추락하는 출산율로 인한 인구 절벽 현실화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물론 전국의 지자체들이 실효적인 정책 마련과 추진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시와 교육청이 상황의 엄중함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시장님과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고, 인구 위기의 시대를 돌파할 우리 시만의 해법을 함께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잠시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올해 2분기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으로 6만 명을 밑돌았습니다. 합계 출산율도 0.75명으로 역대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인구 절벽의 위기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올해 2분기 국내 출생아 수는 5만 9,96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천여 명 줄었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 출산율도 2분기 기준 0.75명으로 역대 가장 낮았습니다. 지난해 역대 최저인 0.81명으로 떨어졌던 연간 합계 출산율도 올해 0.7명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출산율 0.7명대는 경제협력기구 OECD의 연간 합계 출산율 1.59명의 절반 수준입니다. OECD 38개 회원국 중 출산율이 1명에 못 미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네, 보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2021년 0.81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꼴찌를 기록한 데 이어 작년 2분기에는 0.75명으로 또다시 역대 최저치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명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금세기 말에는 한국 인구가 절반으로 줄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국내는 물론 세계 주요 언론들조차 한국의 출산율 문제에 주목하며 우려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우선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위기는 국가 경제와 직결됩니다. 노동력 부족은 생산성 저하를 초래하고, 이는 경제활력 상실과 저성장으로 나아가 국가 경쟁력 추락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최근 2075년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의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출산율 세계 꼴찌인 한국의 경제 규모가 오는 2050년 인도네시아에도 밀려 세계 15위권 밖으로 완전히 주저앉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한 출생아 수는 줄어드는데 고령 인구는 계속 늘어나면서 우리 아이들의 부양 부담이 갈수록 커지게 됩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금은 생산 연령 인구 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지만, 이대로 가다간 2070년에는 일하는 1명이 노인 1명 이상을 부양하게 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2023년 현재 저출산 위기 극복은 단연코 대한민국의 사활이 걸린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출산 위기 상황에서 우리 시라고 예외일 수 없고 안심은 금물입니다. 7년 연속 광역지자체 합계 출산율 1위 나지만 2015년 1.89명을 기록한 이후 출산율 감소세가 뚜렷하며, 급기야 2021년에는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인 일본의 1.3명보다도 낮은 1.28명까지 떨어졌습니다. 해마다 늘어나던 취약 아동 수도 2년 연속 줄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행정중심 복합도시라는 특수한 배경으로 인해 그동안 인구 유입이 많다 보니 출산율이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미 저출산 기조가 짙게 드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 시는 합계 출산율 전국 1위라는 타이틀의 안주에 그동안 실효적인 저출산 정책 발굴과 추진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2021년 기준 세종시가 추진한 출산 지원 사업 건수는 고작 7건으로
17개 광역시도 통틀어 최저 수준이고 그 밖에 저출산 정책도 대부분 영유아 단계에 집중돼 있어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이 커지는 초등학생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에 지원하는 시 차원의 혜택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었으며 올해 본예산에 반영된 저출산 정책을 살펴봐도 상황은 별다르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거의 전무하다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본 의원은 세종시 저출산 정책의 현 주소를 한마디로 무사안이란 인식에 기반한 소극행정 그 자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1. 가정 양립과 함께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최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출산 기피 원인 1순위가 양육비, 교육비 부담이었고 2022년 세종시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시민들도 출산율 증가 방안으로 보육료 지원이 최우선으로 필요하다고 답하는 등 본 의원의 주장을 뒷받침할 연구와 조사 결과는 수없이 많습니다. 실제로 2021년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 한 명당 월 평균 72만 1,000원을 지출해 자녀 한 명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2억 원 넘는 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녀 교육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것입니다. 정부가 기본적으로 출산 후 2년까지 부모 급여를 아이 한 명당 200만 원의 첫 만남 이용권을 95개월까지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지만 이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출산과 양육에 대한 과감하고 적극적인 경제적 지원에 나서야 하며 아울러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한층 더 세심한 정책 설계와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본 의원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자녀 출산, 양육, 교육을 위한 시 차원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확신하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출산 축하금 지원 정책의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세종시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출산 축하금 120만 원을 여민전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서울 강남구의 경우 첫째, 둘째 아이 출생 시 각 200만 원, 셋째와 넷째 이상은 각 300만 원, 500만 원을 지급하고 충북 옥천군의 경우 첫째 2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은 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여러 지자체가 출산 축하금을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자녀를 출산할 경우 경제적 부담이 더 크므로 그만큼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합당하므로 우리 시도 출산 축하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자녀 양육과 교육 과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보니 현재 27개 지자체가 적게는 초등학교, 많게는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각급 학교 입학 시 입학 축하금을 지원하고 7개 지자체가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지역사회가 자녀의 학교 입학을 축하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지역인재 육성에도 기여할 의미 있는 제도인 만큼 우리도 이 같은 정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을 더욱 늘리고 한층 더 세심한 정책 설계와 파격적인 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합계 출산율이 0.75까지 떨어진 절체절명의 저출산 위기 상황에서 다자녀 가정은 국가와 지역사회의 미래에 커다란 기여를 한 것이므로 그에 걸맞는 혜택을 부여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관련하여 우리 시 다자녀 아이사랑 카드는 개선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근 대전의 꿈나무 사랑카드만 봐도 다자녀 가정에 지하철 이용요금을 면제하고 1035곳의 지역 가맹점을 통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시 카드의 혜택은 일반 신용카드에 포함된 수준일 뿐이고 할인 등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가맹점은 고작 8곳에 불과한 바 적어도 타 시도 수준의 혜택만이라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세종 시민의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다자녀 가정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 조례 및 세종시 교육청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조례 등 3건의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정 셋째 이상의 자녀는 입학 축하금, 양육비, 교육비 지원부터 시작하지만 향후 단계적으로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조례 제정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세종시 저출산 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나아가 우리 시가 저출산 위기 극복의 해법을 제시하는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마중물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악의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위기는 대한민국의 사활에 걸린 문제로서 눈앞에 닥친 절박한 위기 극복을 위해 시와 교육청도 의지를 갖고 우리 지역의 상황에 적합한 해법 모색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마리는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며 이는 다름 아닌 각 가정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고 또다시 출산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과감히 지원하는 것입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도 분명 이러한 본 의원의 생각에 공감해 주시리라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시장님과 교육감님께 본 의원이 질문드린 현안에 대해 오늘 이 자리에서 시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긴급 현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39만 세종특별자치 시민 여러분, 그리고 상병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장 최민우입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개민영 새해 세종시민 여러분, 택내 만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올 한 해 동심동덕으로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 세종의 완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채성 의원님께서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위기 상황, 또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또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채성 의원님 지원과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그 이상으로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서구 선진국도 이러한 저출산 문제,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각국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유독히 OECD 국가의 절반에 밖에 못 미치는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고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가 앞으로 경제, 산업 구조, 복지제도, 교육, 나아가서는 국가의 존립에까지도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시는 전국에서 현재까지 가장 젊은 도시로 평가받고 있고 7년 연속 합계 출산율이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언론 보도에 의해도 지금 전국적으로 자치단체 중에 인구가 증가한 도시는 세종시가 유일하다는 발표가 나온 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역시 합계 출산율과 자연 증가율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는 것은 매우 우려할 사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세종시 또는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정부 또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이제까지 추진해 왔으며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을 수립해 왔으면서 2006년도에 처음으로 저출산 예산을 반영한 이래 2020년까지 380조 원을 국가적으로 투입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시도 매년 저출산 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22년도 작년도에는 1,354억의 예산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사실 결코 작은 액수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또는 자치단체가 투입한 예산에 비해서
기대했던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느냐라는 문제는 학계에서도 또 정부에서도 자치단체 당국자인 우리 시의 관련 부서에서도 사실 굉장히 회의를 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시가 추진한 저출산 정책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육아, 아동 돌봄 및 청년 정책 등에서 대외적으로 가장 우수한 자치단체였다는 평가는 받은 바는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하는 그런 대책이 필요한 건데, 현재로서 우리 시가 저출산 정책 주요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 임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첫째,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임신, 출산에 대한 지원. 둘째,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양육과 빈틈없는 돌봄. 셋째는 청년의 학업에서 자리까지 안정적인 지원. 넷째는 경력 단절 최소화와 일 생활의 균형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임신, 출산, 자녀 돌봄 분야에 이제까지 유지해왔던 전국 1위의 도시 위상은 유지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출산 축하금 차등 지급 방안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면, 그간 2014년까지는 출산 축하금을 태어난 순서에 따라서 차등 지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가임 세대 유입 그리고 출산 장려를 위해서 2015년부터는 모든 출생아에 12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 기관이 발표한 연구 논문에 의하면 출산 지원금이 매년 계속 증대시키고 또 지원을 강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원한 액수에 비례해서 지역의 출산율 제고 효과가 있었는가를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례되지 않는,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는 예산을 기대를 가지고 무작정 투입한다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서, 다른 자치단체가 지원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는 경쟁하듯이 출산 축하금을 인정하기보다는 좀 실효성 있는 출산 장려 정책을 다시 연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자녀 가정 입학 축가금이나 양육 지원금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셋째 자녀 이상에 대한 입학 축가금 지급에 대해서는 저는 금년부터 우리 시도 도입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셋째 아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고 그들에 대한 지원의 노력을 보임으로써 우리 젊은 우리 가임 여성들이 또는 그 젊은 부부가 다자녀를 갖도록 하는데 조금이라도 노력을 기울이고자 하는 우리의 정성을 표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셋째 자녀 이상에 대한 입학 축가금 지급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에 대해서는 우선 이건 좀 검토가 필요합니다. 뭐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면 아무래도 비리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도움은 되겠지요. 그러나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국가 주도하에 시행하고 있는 부모 급여 도입은 이제까지는 생애 첫 달부터 11개월까지는 매월 70만 원, 그리고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는 월 35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각각 100만 원, 50만 원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어서 사실 이에 따른 재정 부담이 막대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정부 정책, 또 국비 지원, 또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을 해서 다자녀 가정 입학 축가금 이외에 양육 지원금도 경쟁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다자녀 가정 아이사랑 카드 개선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우리 임철성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고 그 업무 제휴 기관이라든가 지역 가맹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좀 확대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철성 의원께서 몇 가지 제안을 둔 것으로 다자녀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또 예산만 투입한다고 해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된다고는
어느 누구도 현재 믿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대로 저희들의 재정 형편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할 것이고, 그 이외에 아이 낳는 환경이라든가 아이를 낳음으로써 가질 수 있는 부모의 행복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다각적으로 우리가 추진을 함으로써 이 문제는 세종시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국가 전체의 문제로,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문제로서 좀 더 근본적이고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정부와 함께 모색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제안해 주시고 지적의 말씀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 교육감 최교진입니다. 존경하는 상병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3년 새해에도 우리 교육청은 교육 공동체의 힘을 모아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 교육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습니다. 올해에도 따뜻한 눈길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의원님께서 질의를 통해서 주신 제안, 이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 교육청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대한민국은 OECD 38개 회원국 중에서 유일하게 합계 출산율이 1 미만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점점 그것도 떨어져 가고 있는 가장 심각한 국가적 인구 위기 상황이라는데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그럼에도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고 2023년도까지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조성 계획에 따라서 인구도 늘어날 것이고 도시의 기능이 지속적으로 팽창하고 확대될 도시입니다. 현재 세종시는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5년 연속 합계 출산율은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출생아 수도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출범한 이후 인구가 3.7배 증가했고 학령 인구도 전체 인구 증가보다 훨씬 높은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린이와 유아 청소년의 인구가 비율이 높은 그런 도시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그동안 학령 인구 증가에 따라서 자녀 양육에 수반될 수밖에 없는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서 학부모의 자녀 양육에 따른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세종시는 첫째, 전국 대비해서 공립 유치원 등 공공교육 인프라의 비율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우수한 교육시설 환경과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유치원 학부모님들의 교육 서비스 만족도도 95%로 매우 높습니다.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세종시 출범 초부터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고 2018년도에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시작으로 무상교복 수학여행비를 지원했고 현장 체험학습비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3년도부터 중고등학교 모든 신입생들에게 체육복을 무상 지급해서 교육비 부담을 더욱 덜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발굴과 추진을 통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세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아이 기르기 좋은 도시 세종을 만들고 학부모님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방과 후 학교 활성화라든가 돌봄 교실 운영을 확대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
어린 자녀를 둔 우리 교직원의 육아휴직 제도를 활성화하고 유연근무제를 확대해서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조직 문화 형성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임채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준비하고 계시는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은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출산 장려 정책에 부응하는 정책으로서의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하고 공감하는 바입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그 조례에 따라서 2024학년도부터 다자녀 학생들에게 교육비 지원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한 아이 한 아이를 소중하고 특별하게 키워서 미래 사회의 주인으로 성장하도록 세종시청과도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